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한결에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0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김도환입니다. 유민지입니다. 미정일입니다. 예, 저희 매주 토요일에는요 민원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스크랩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금요일날 미리 녹음을 하기 때문에 민원연 일주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언제나 이 가슴에 밝은 배가 민원연 소식 까독까독 특집. 가도 끝이 없네. 네. 자, 이게 무슨 다들 뭐예요? 까도는? 까독까독 끝이 없이 계속 나온다 이런 거겠지요. 네. 깐다. 응? 그래서 오늘은 까독까독 특집. 지난주에 저희가 생유베르 감사 특집이었는데 사실 좀 비슷한 내용인데 네. 그래도 좀 까독까독으로 가자 이렇게 했고요. 네. 첫 번째는 우선은 이거는 민원연 소식과는 조금 좀 결이 다릅니다. 네. 이번에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 마지막 보고서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지난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5.18 그 왜곡하는 그리고 5.18의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그것에 대해서 민원연이 5.18 기념재단과 함께 그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팩트체크 보고서를 냈다 이런 얘기들을 몇 번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마지막 보고서로 또다시 5.18 가짜뉴스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번에 뭐 가짜뉴스 이야기가 사실은 이번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다가 박광원 의원실에서 그 이번에 그 구글에 제기했던 게 5.18 가짜뉴스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해서 가짜뉴스를 포함해서 구글에 제기를 했는데 구글이 안 받았죠. 근데 이 시기를 쭉 검토해 보니까 또다시 5.18이 가짜뉴스다라는 걸 이제 어쨌든 정부가 인지하고 뭐 여당이 거기에 대해 문제제기하니까 가짜뉴스가 더 많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 뭐 블로그, 각 포털, 심지어 뭐 인터넷 매체까지 지금 가짜뉴스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내용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요즘에 유명한 셀럽이죠. 지만원 씨. 지만원 씨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그 얼굴을 뭐 영상 사진 기법으로 해서 뭐 몇 번째 그게 광주 북한 특수군이에요. 그래서 광수라고 자기네가 줄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몇 번째 광수 이거 하다가 맨 처음엔 사람들이 저 약간 좀 또라이 아닌가 이렇게. 북한에서 왜 광주를 와?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여단이 내려와가지고 600명이 내려왔다는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5.18 때. 네, 그래서 그런 걸 광수를 자기는 찾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엔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죠. 근데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돼가지고 600명 가까이 찾았어요. 지금 자기네가 찾았다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북자들, 뭐 북에서 고위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진 나온 사람들은 다 광수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일부 탈북자 중에는 너 광주 온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너 간첩이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사진을 막 북한에 있는 뭐 이 사람 황장엽이었다. 뭐 아니면 북한에 있는 누구였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 아닌 이거 난데 이 사진 난데. 왜 나는 광주에 사는 시민 그런 걸 계속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런 자료들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수로 지목당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소송도 사실 진행되고 있거든요. 대단한. 자기인데 너가 나를 진짜. 북한 사람으로 해서 명예훼손했다 해가지고 박남선 씨 외 13명의 이제 원고가 했어요. 1심에서 이겼고 2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계속 상고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계속 지만원 씨는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만원 씨 주장을 뉴스타운이라고 하는 매체가 계속 받아주고 있어요. 칼럼에 계속 올려주고 여기도 지금 계속 명예훼손이나 이 손해배상 청구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내기 전까지는 계속 유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되고 있고요. 요즘에는 또 하나로 지금 여당 당대표가 누굽니까? 이해찬 대표. 네. 이해찬 대표에 대한 또 5.18 가짜뉴스가 또 다시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이해찬 당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5.18 나기 전에 광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당대표가 5.18 유공자 중에 한 명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제기하는 건 뭐냐? 아니 광주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5.18 유공자라니. 이 5.18 유공자 이봐라. 유공자 명단 공개해라. 여기에 분명히 아닌 사람들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계속 유공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가짜뉴스를 계속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5.18 유공자라고 하면요. 네. 5.18 광주에서 있었던 뭐 시민군들이나 아니면 거기서 뭐 죽임을 당하신 분들이나 뭐 이런 피해 보신 분들도 있지만 5.18이 바로 일어나기 전에 5.17 계엄령이 확대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잡아들이면 예비검수고 다 잡아들인 다음에 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랑 같이 광주를 엮었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되어가지고 재판을 받거나 피해를 본 사람들이 5.18 유공자로 함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해찬 씨는 당시에 서울대 복학생 대표라고 해가지고 당시 형을 선고받기도 했어요. 그런 역사적 상황을 전혀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둘 다. 그러면서 봐라 얘네 이렇게 유공자 자기네끼리 나눠 먹는다 하고 있고 현재 지금 광주시청 앞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해라. 거기서 니네 지금 거짓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시위를 보수단체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가짜뉴스 생산이랑 이어지고 있는 거죠. 까도 끝이 없는 가짜뉴스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5.18 성폭력 그 피해자들의 사례가 폭로된 다음에 네. 가짜뉴스로 거짓말이다 얘네들 이러면서 왜곡했다는 거 한번 보고서로 군인이 아니라 뭐 시민이었다. 뭐 경찰이었고 네. 뭐 시민군이 뭐 했고 이렇게 했는데 다 거짓말. 예, 이번에 그 조사 결과에서는 실제로 시민이었다. 누군지도 특정되었다. 하지만 조사 권한이 더 없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빨리 구성돼야 된다. 이랬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이유는 야당이 제대로 추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야당이 이 자유한국당이 추천위원으로 지만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자유한국당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런데 지만원 씨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추천위원 7명 중에 다 찬성을 했는데 김성태가 자기를 맡고 있다. 이러면서 수요일에는 자유한국당 앞에 가서 집회도 했습니다. 지만원 씨가. 김성태 원내대표를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서 박살내자 김성태. 이 김성태 이 사람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가를 보니까 이게 못 배운 깡패 출신이라서 이래. 뭐 배운 게 있어야지. 배운 짓이 그것밖에 더 있어. 내일 당장 한국당에 입당 문서를 쓰십시오. 그 물갈이를 하자고. 나를 조사위원으로 넣지 않으면. 그런데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말이 안 이 돼요.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주체고 실제로 법원에서 선고를 받았어요. 넌 왜곡하고 있다라고. 그런데도 이런 사람은 조사위원 될 수 없는데 그리고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추천위원 7명이 자기를 다 지지했다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하고 저는 지금 5.18 그 조사를 네.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는 것 자체도 저는 웃기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그 지만원 씨가 지금 거론되고 있고 지만원 씨의 지금 행보가 정말 이 기행은 까도 끝이 없다. 우리 까도 특집에 제목을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지만원 씨. 아무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5.18 가짜뉴스 팩트체크 보고서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5.18 관련된 소식은요. 사실 우리가 가짜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뭐 정부가 너무 그러니까 대응에 있어서 너무 오버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5.18 관련된 가짜 뉴스는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5.18이나 이런 명백하게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명예를 하는 것 그리고 혐오 표현들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있는 법으로도 사실 충분하지만은 그렇죠. 관련된 법을 뭐 차별금지법을 만들든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은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5.18 관련돼서는 다 빨리빨리 정부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또 까도 특집 두 번째. 네. 민원연의
귤박스가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네. 그것도 5박스나 왔습니다. 너무 아이고. 많이 보내셨어.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 어떤 회원분께서 뭐 이렇게 맞아 가정해서 맞아. 네, 네. 귤박스를 보내주겠다고 귤 했다. 보내주신다고, 제주도에서. 네, 노지기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네. 네. 근데 그분이 보내신 건 아닙니다. 네. 아? 아마 제 생각엔 그 방송을 들으시고 아 잠깐만. 네. 그분은 그분은 아직 말만 하시고.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니고? 아이 그런 거 아니고요. 네. 그분은 다른 분이 보내셨어요? 여기 지금 저희가 귤박스를 어쨌든 제가 예상하기엔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했어요. 네. 제주도에 계신 분이 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저희한테 귤박스를 보내주신다고 하더라. 감사드린다. 안 보내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제 생각엔 네. 그 방송을 들으신 또 다른 제주도 다른 거주 청취자. 분께서 나도 제주 산다. 나도 제주 사는데 그래 네. 나도 보내지? 이런 마음으로 보내신 게 아닌가. 네. 길게 통화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네.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네. 연결이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를 했는데 네. 네. 그날 연결이 안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김원규 처장님과 따로 통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초지종을 사실 듣지 못했습니다. 들었어야지 오늘 방송에서 좀 더 이야기가 되는데 아깝다. 네. 어쨌든 이분이 5박스를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활동가들이 네. 이 모니터하고 일하면서 네. 귤을 갖다 놓고 네. 계속 먹습니다. 네. 근데 까도 끝이 없다 귤이. 줄질 귤 않습니다. 껍질을 까도 귤이 계속 나온다. 제 손톱이 지금 노래졌습니다. 근데 이정현 PD는 진짜 많이 먹어요. 진짜 많이. 그리고 네. 또 이번에 저희 조성지 위원께서 음. 빼빼로데이라고 네. 빼빼로를 또 박스로 보내주셨어요. 네. 종류별로. 아이고야. 네. 그래서 빼빼로도 이쪽에 있고 네. 귤도 있고 바로 제 자리 옆에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정현 PD가 너무 자주 와. 네. 평소에는 오지도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 진짜 너무 자주 와서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그러면 와서 빼빼로 하나 가져가시고 빼빼로 하나 먹으시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귤 가져가시고 이러면서 제가 이거는 진짜 가을인데 말도 살찌고 우리 이정현 PD도 살찌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귤박스도 보내주셔서 아주 활동가들이 많이 맛있게 먹고 있고 네. 근데 너무 많아요. 근데. 네. 빼빼로도 너무 보내주셔서 활동가들이 끊임없이 까서 까도 끝이 없게 먹고 있다. 둘 다 끝이 없습니다 지금. 네. 또 하나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미령곰탱님께서 커피를 보내주셨어요. 맞다 네. 맞다. 아. 근데 제가 커피를 먹지 않습니다. 살짝 광고하겠습니다. 아니고요. 커피가 왔는데 또 커피도 또 까도 끝이 없이 계속 또 마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콜드브루 콜드브루. 네. 그래서 물에 타 먹는 거라서. 네. 제가 이 말씀을 쭉 드리는 건 정말 우리 활동가 그 회원분들이 우리 활동가들을 그 사무처 식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끝이 없다. 까도 끝이 없다. 아. 약간 이런 얘기로. 아이돌들한테 조공하는 면은 너무 갔나요? 넘어갔어. 그 급은 아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니야. 그렇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우선 아이돌이라고 할 사람은 있죠. 우리 김홍현 네, 선생님 한 분밖에 안 아이돌. 계시고. 아이돌은 아니고 어른돌? 어른들? 아이는 아니지. 네. 아무튼 뭐 아이돌. 네. 한글이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한글입니다. 네. 어쨌든 아이돌 아니고 어른들 네. 우리 네. 어쨌든 많은 사랑에 감사드린다. 네, 이런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또 네. 우리 방송 우리 토요일 방송의 목적이 뭡니까? 네. 우리 회원분들께 감사하고 네.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네, 잘 먹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마시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회원분들의 까도 미담 네. 또 하나 이번 주에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민원년 미디어 탈곡기 음. 팟캐스트 순위가 네. 팟빵 순위가 음. 수직 상승했다. 네. 112위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또 물론 내려왔어요? 좀 떨어졌죠. 그래요? 네. 갑자기 유입되는 청취자분들이 너무 늘었다. 네. 자, 이 원인이 무엇이겠느냐 할 때 새가 날아든다라고 하는 팟빵에 우리 네. 광고가 나갔다. 네. 네. 그런데 우리 민원년은 사무처에서는 아무도 광고를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 슈퍼맨 2 광고가 나갔냐. 네. 네. 우리 지난주 방송 때 한번 언급했는데 그때 분명히 그 회원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몇 명 듣지 않는 팟캐스트다. 거기에 광고를 낼 생각이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하고 어. 새날에도 뭐 해볼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언지를 해주셨군요. 제가 어디다가 하실 거냐 혹시 물어봤거든요. 근데 뭐 자기 친구가 하는 자그마한 팟캐스트 하고 뭐 새날이나 이런 쪽에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말을 해보셨나 보다. 그냥 네. 새날에 광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세상에 진짜 새날에 광고가 나갔네. 네. 그러니까 우리 민원년 미디어 탈곡기가 네. 이 미디어 탈곡기 제작하는 곳에서는 아무도 광고를 하지 않는데 뭐 광고가 막 우리 회원분들에 의해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민원년 탈곡기를 사랑하는 분들에 의해서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 네. 너무 감사한 일이고 많이 들으시는 만큼
더 잘 준비해야 되니까 네 우선 토요일 방송 우선 그냥 편하게 들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 네. 오신 분들이 당황하실까봐 그렇죠? 토요일 방송 그냥 편하게 그냥 듣는 시간이다. 뭐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주에 진짜 중요한 소식, 절대로 인터넷이나 다른 것으로 접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네. 아마 제가 보기에 이게 저희 소식 교육공과 말이 폭파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전 사람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냥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네 11월 15일 오일. 목요일입니다. 저녁 7시. 네. 민원연의 자랑인 교육공간 말에서 네. 네, 교육공간 말 이거 네. 약간- 순간 멈칫했습니다. 제가 하도 민원연의- 자랑해갖고. 네. 이게 약간 세뇌시키려고 네.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연의 자랑 우리 동합빌딩 3층 네. 우리 사무실 바로 아래층이죠. 거기에 넓은 이제- 공간. 네. 네. 오늘 저희 아침에 청소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먼지가 많았는데 저희가 싹 세단장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간에서 바로 언론의 겁박성 경제보도에서 중심 잡기라는 주제로 우리 네. 이정우 전 참여정부 초대 정치실장을 네. 모시고 강의를 듣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오늘 9일입니다. 지금 녹음하는 건 9일인데요. 네. 9일 계속 나오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 경제 라인 교체한다. 네. 투톱을 교체한다. 네. 자가성 교체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방송하고 있는 중에는. 네. 근데 이 경제 라인 교체와 관련돼서도 최근에 인터뷰하신 게 좀 논란이 됐었죠. 네. 근데 아마 반대하셨는데 나름. 근데 네. 그 의견으로 고대 갈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네. 어떻게 되면 좀 좋겠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우리도 질문도 하고 네. 비판적 사고를 좀 해보고 네. 과연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 어떻게 가야지 네. 정말 좋아지는 건가, 어떤 게 가능한가, 어디까지 꿈꿔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걸림돌들은 무엇인가라고 해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좀 듣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정우 그 초대 정치실장님이 이 강의를 계속 저희가 섭외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하셨어요. 많이 계속. 왜냐면 왜요? 본인께서 이제 강의하는 게 언론 노출이 자꾸 되는데 말이 자꾸 언론 노출이 되면서 이 지금 문재인 정부나 이런데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는 할 거예요. 수도 그러니까 있다. 본인이 하는 말이 자꾸 이제 기사화되니까 네. 말하는 게 조심스럽다라고 해서 기자가 오느냐 강의에서 안 온다. 오면 어떡해요? 뭐 기사화하지 마시라고 해야죠. 네. 근데 어쨌든 저희 회원들 중심으로 듣는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래서 뭐 동영상 촬영이라든가 이렇게 나중에 추후에 드리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듣고 싶으신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 네. 오셔야 됩니다. 들어봐야겠다 이번에. 하신 분들은 네. 저희 민원연의 자랑인 네. 민원연 교육공간 말에 오셔서 네. 한번 시간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기만 하면 됩니까? 네. 네. 참가비는 없습니다. 오셔서 근데 이제 7시라서 네. 약간 여러분들이 시장하실 수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뭐 다과가 준비되어 있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네 편하게 오셔서 물은 드실 수 있죠. 네. 그럼요. 네. 정수기도 정수기. 있고 커피도 있고 네. 뭐 이번에 믹스 커피. 네, 네. 뭐 믹스 커피도 있고 뭐 콜드브루는 없고 네. 그건 저희 먹기에도 이제 빠듯하기 때문에 네. 없고요. 어쨌든 오셔서 뭐 들으시면 된다. 뭐 네. 배고프신 분들은 약간 요기할 거 사오셔가지고 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아니라도 오셔도 되죠. 네, 회원 아닌 분들도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참가 신청을. 아 네. 신청. 신청 많이 하셨어요. 지금 한 20분이 넘게 하셨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참가 듣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면 저희가 네. 나름 이제 책상 배치나 이런 것들 수요를 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진행에 네.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꼭 많이 오셔서 저희 활동가들도 보시고 우리 어른들 김원계 차장님도 보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1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네, 네. 저녁 7시. 민원연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근데 너무 우리 민원의 자랑이라고 우리 네. 교육공간 말을 네. 너무 홍보했는데 뭐 되게 화려하고 럭셔리한 공간일 줄 아실까 봐 약간 우려되는데
그냥 깔끔한 중간입니다. 강희씨, 제가 또 너무 또 그러니까 자랑인 건 우리 마음의 자랑이다. 뭐 다른 것보다 뭐 엄청나게 좋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게 민원연의 자랑이다. 이런 의미였으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왜 나는 충분히 자랑할 수 있다고 그럼요. 앞에 그것만 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해결을 빨리 해버리고 아무튼 자랑할 만한 공간입니다. 그럼요. 무슨 마이크도 설치되어 있고. 네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질문도 하시고 그동안 궁금했던 거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궁금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경제정책 관련된 이야기. 사실 통일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미 충분히 이제 호응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자잘자잘하게 굉장히 불안하고 여러분들이 사실 이걸 제일 잘해야 되는데라는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와서 속내를 다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 질문하시고 그리고 대답을 들으면서 우리 고민을 물론 그분이 무슨 뭐라 그럴까 진리를 선포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서로 좀 더 많이 고민하신 분이니까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 입안자가 고민했던 거, 정책 입안자였던 사람이 어쨌든 고민하는 수준은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다 같이 판단하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요즘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제 뭐 탄핵 이야기를 하는 그룹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가장 기조가 경제정책 흔들기거든요. 지금 경제정책이 다 망하고 있다. 더 이상 못 참는다. 포털 댓글이나 이런 데서도 그 반대하는 쪽에 하는 얘기 다 경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어떤 이야기들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책 읽기, 민원연 책 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오늘 8시 모두 8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언론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매일 7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언론. 언론사 스스로를 죽이고 언론 소비자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언론을 위해 민주언론 시민연합